마지막 단락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농업개발협력의 평가와 발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과거의 선진국들은 ODA의 외형 확대, 즉 원조의 양에 치중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ODA의 효과성인 원조의 질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유국 간의 경쟁 과열과 중복 투자로 ODA가 개도국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시각이 확대되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적 긴축의 압박과 ODA 규모 확대가 어려운 가운데 원조 효과의 중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OECD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의하면 원조의 효과성과 관련되어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로 공유국의 수원국에 대한 일방적인 원조 지원을 꼽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보고서에서 한국 대원조 정책의 문제점으로 피원조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지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ODA 사업이 사업 실행 전 공유국과 수원국 간 협의와 충분한 검토로 수행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사업이 한국형 원조와 새마을운동 ODA라는 일방적 원조 방식을 강조하여 우리의 개발 콘텐츠를 표준화하여 수출하겠다는 식의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조의 질적 평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일부 ODA 사업은 수원 총괄기관과의 협의 없이 수원국 개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비효율 및 혼란이 발생하고 공유기관이 개별적으로 발굴한 사업의 수원국 수요 부합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장 차원의 검토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 총괄기관의 공신 요청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주관기관이 사업 발굴을 위해 수원국 정부와 정책 협의 시 시행기관에 사전에 공지하고 공동으로 정책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유국과 수원국 모두의 윈윈형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수행해온 대부분의 농업 분야 사업들은 생산, 유통, 가공 등 개별 사업에 집중하는 단편적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고, 하드웨어적 사업 비중이 높은 편으로서 국가별 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농업 분야 국가별 사업별로 종합평가를 한다면, 첫째, 수원국과의 협의 부족 및 운영 주체의 모호성. 둘째, 사전조사 미흡 및 사업 방식의 비전문성. 셋째, 원조 조직 및 사업 방식의 비전문성. 넷째, 미흡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한국농업 분야 ODA 지원 내역과 수원국 개별 수요 조사의 불일치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개발 협력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공유국과 수원국 모두 새로운 정책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유국의 경우 일방적 지원을 자제하고 개도국의 발전 단계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국형 원조의 지원은 한국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농림수산 분야의 지원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원국의 경우 협력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시켜야 합니다. 공유국의 개발 수요 조사 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개발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국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하여 역량 개선 및 주인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과 주민 모두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지속적인 지역개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ODA 사업의 효과성 저하 요인은 결국
공유국과 수용국 간의 의견 불일치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공유국과 수용국의 개발 수요를 일치시킴으로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는 ODA 사업 선정 시 공유국과 수용국의 정치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유국은 수용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 성과 도출의 욕심에 의해 당장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수용국의 경우 실제 주민들이나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관료들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은 결국 사업 목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는 곧 비효과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잠식시키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공유국과 수용국의 개발 수요를 일치시킴으로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사례가 개도국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고 우수 사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이 경험하였던 실패 사례에 대한 교훈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 시점이 주로 1970년에서 1980년대에 걸친 것이지만, 지난 30년에서 40년 동안 국제적인 경제 및 기술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사항을 반영한 국가별, 분야별 맞춤형 사업이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농촌개발협력 사업은 특정 개도국의 사례별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된 액션 플랜과 매뉴얼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라 하더라도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기술 수준이나 정치 수준이 변화된 이후로 그 사업 시기를 미루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국의 효과적인 ODA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협력 대상국의 일반 현황, 농업 여건, 인적 자원 등 정보 수집과 공유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국가별 정보는 국별 협력 전략, 해외 농업 개발 투자 환경 조사 등 확보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수집하고,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ODA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농업 개발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개될 한국의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전망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가 전체의 GNI 대비 ODA 비율 목표가 현재보다 높아지면서 ODA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ODA 규모는 지난 수년간 그 상대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다자성 양자 원조는 WFP를 통한 식량 원조 등 중대역 사업이 지속되는 한 전체 양자 원조에서의 비중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넷째, 중동, CIS 지역, 중남미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농식품부의 사업이 늘어나고, 아프리카의 경우 지역 내 대상 국가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작물의 생산, 곡물의 가공과 유통,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스마트 농업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후 한국농업 ODA는 5대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되는데, 5대 중점 협력 분야는 첫째, 농촌 종합개발 사업, 둘째, 농업 자재 및 생산성 향상 사업, 셋째, 수확 및 관리와 유통 사업, 넷째, 농업 기술 보급 및 인력 육성 사업, 다섯째, 온실, 데이터, 인력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패키지인 스마트 농업 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대 중점 협력 사업을 수원국에 제시하여 수원국 수요와 조화를 모색하되, 장기적으로는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 특화하고 전문화하여 한국농업 ODA의 상징적인 분야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수원국 측의 수요와 우리 측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조화시켜 ODA 사업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ODA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수원국 간, 그리고 사업 참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소통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국제개발 협력의 경험과 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국제개발 협력의 미래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